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13일에 매수했던 KPF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이 너무 크게는 보지 말자 사업 가치가 아닌 지분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말씀 주셨고요. 고점 부근 7,500원 선 전략 주셨는데요. 어제 신고가 경신하면서 장중에 11% 급등 나왔습니다. KPF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번 시간에 네. 조금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7,500원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고점에서. 7,500원이 정확하게 7,500원 살짝 돌파해서 네. 매도할 기회 주고 다시 좀 주저앉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사업으로 뭐 대박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도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 장기로 보면 시세 납니다. 나는데 지금 단기로 보면은 지금 장이 실적 좀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 주주가 몇 개 나와서 그것만 왕따시키면서 그것만 딱 올라가는 장이라서 지금 너무 자만하시죠. 뭐 로봇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골라서 4개만 딱 찍어서 가는 장이라서 나머지 실적 웬만큼 좋아하고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할 수 없이 좀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목표치를 조금 낮게 가면은 이렇게 정리해버리고요. 네. 뭐 시간도 약간 뭐 더 수익률을 높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보죠. 네. 지난주에 전략과 맞게 고점 부근 7,500원에서 정리해보는 의견 맞게 수익 실현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님 더 이야기하실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 네.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L입니다. 상한가를 2번이나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전문가님께서 8만 원 수익 실현 주셨는데 오늘도 부합으로 86,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HL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모처럼 뭐 이렇게 시원하게 네. 상한가 2번 폭 정도 이렇게 휙 나서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에코프로 H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좋은 주식이에요. 에코프로 그룹이고 환경 관련주고 또 이게 탄소 배출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도 조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 투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파시고 제가 전번에도 이제 조금 장기로 가져가셔도 좋다. 일단 단기 목표치는 한 8만 원 정했지만 네. 장기로 가져가셔도 좋은 주식이다. 그러면 시세가 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계속 가져가도 이 에코 프로그룹이 또 워낙 대단한 기업 그룹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을 계속 유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에코프로 HN, 이 에코프로 기업, 또 환경 관련 종목, 탄소 배출 등 묶여있는 좋은 재료가 많습니다. 장기 투자로도 괜찮으며 고점 뚫고 계속 올라갈 것이기에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잔량으로 대응해보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파우치형 관련주 엠플러스인데요. 수주가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주가는 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엠플러스도 장기 보유 관점으로 주셨는데요. 엠플러스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엠플러스는 저도 참 답답하네요. 이놈이 참 답답한데 네. 이 그 엠플러스 자체가 보면은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파우치형의 그 2차 전지 장비 업체다 이렇게 했는데 파우치형이라는 게 사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지금 원통형하고 막대형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우치형이라는 게 원래 하반기나 이 정도 가서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세가 뒤에 나는 건데 저도 이제 조금 빨리 얘기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다 그러면은 반등 조금 줬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요게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은 파우치형이 좀 본격적으로 많이 또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는 좋습니다. 네. 바닥을 완전히 다졌고 이렇긴 한데 시간이 좀 꽤 걸릴 수 있다. 시세가 좀 날려면 뭐 수주 계약도 좀 빨리 일어나고 이렇게 뭔가 재료빨이 확 붙어야 되죠. 근데 그게 조금 늦게 나는 단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장 주기가 아마 올해 2023년 하반기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갈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M 플러스 단기로 보실 경우에는 반등할 때 정리해보는 전략 주셨고요. 이 파우치형 배터리 장기로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예상해 주시면서 시간이 필요한 종목으로 각각 다르게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주 DI 동일입니다. DI 동일 수익률 30% 돌파 후에 지금 눌림 나오고 있고 다시 조정받은 후에 올라갈 것으로 전략 주셨는데요. DI 동일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DI 동일은요,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네. 실적도 꾸준히 4년 연속 매출과 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무슨 포인트를 갖고 있냐면 투자 포인트가 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그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알루미늄 박이라는 것은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이런 걸 다 포장을 하는 필름을 말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필름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그 유명하고 또 그동안에 주가가 잘 올라갔던 주식이 사마알루미늄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캐파도 크고 아주 시세가 세게 났는데 요거는 그동안에 좀 시세가 덜 났었죠. 그래서 좀 안정성은 있고 재무구조는 되게 좋은 기업인데 요게 2등 정도 합니다.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거는 좀 별로 안 좋고요. 네. 그래서 1등 사마알루미늄, 2등 DI 동일 요런데 요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한 2등 정도 하기 때문에 네. 2차 전지가 꼭 필요하고 성장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알루미늄이 캐파 1이고 그게 이제 빨리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 2등으로 따라갈 게 요게 DI 동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견조하게 아마 꾸역꾸역 시세가 나는 그런 아마 속성으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사마알루미늄에 이은 2등 종목으로 DI 동일 역시도 실적과 영업이익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반영될 것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6일에 매수했던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 3기 EV입니다. 눌림 이후에 우상향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데요. 3기 EV도 수주가 늦어져서 좀 주가 반영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전략 주셨거든요. 3기 네. EV는 또 어떤 AS 해주실까요? 네, 상기 EV도요. 뭐 기본적으로 앞으로 올해 성장은 앞으로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성장이. 네. 그러니까 좀 중기로 가져가셔도 좋은데요.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진동 다이캐스트라고 하는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고품질 기술을 적용을 해서 배터리 셀의 외부의 충격을 보호하는 그런 부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것은 외부의 충격이 일어나면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충격을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충격을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름을 엔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요거 하는데 LG 엔솔이 고객이에요. 네. 그래서 LG 엔솔이 지금 공장을 엄청 지으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장비 같은 걸 많이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거의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제품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LG 엔솔은 워낙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기업으로서는 시간만 지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좀 오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7,000원 원래 목표치를 잡았었죠.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기 EV도 역시 중기로 보유 좋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고객으로 두고 있기에 사업 부분 전망과 성장성 확보되어 있다 말씀 주셨고요. 신제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장기 관점으로 주가 우상향 추세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3월 13일에 매수했던 M2i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유 전략으로 주셨고 최고가 수익률 12% 가까이 달성한 종목인데요. M2i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인건비가 워낙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건비 같은 것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 그래서 특히 공장에서는 뭐 300만 원 줘도 월급을 줘도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대세가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대세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 이 M2i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에 뭘 제공하느냐면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중에서 HMI라는 제품을 주로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실시간에 데이터 통신이 되면서 우리가 통신으로 연결해서
모니터를 갖다 놓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걸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무차입에다가 재무 구조도 굉장히 우량하고 유보율도 한 4,000%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요. 초기 국면에서 조금 슬금슬금 좀 올라왔지만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지금은 이제 최고점 부근에서 살짝 돌포해놓고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재무구조도 우량하니까 별로 신경 쓰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아마 대세일 것 같아요. 네. 네, M2I 스마트 팩토리 대세 모멘텀과 재무도 탄탄한 기업으로 설명 주셨고요. 지금 초기 국면이기에 앞으로의 성장성 좋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3월 20일에 매수했던 EG입니다. 전기차 모터 부품 관련 종목으로 눌림 조정 이후에 급등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 네. 월 금부터 계속 강세가 나왔고요. 한 주 만에 40%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EG 수익률이 정말 좋은데요. 네. 네, 요거 이지 좀 짭짤했죠. 그래서 네. 이 이지가 네. 또 짭짤했던 것은 이게 이 2차 전지의 네. 소재주로서 이게 부각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고순도 산화철에서 세계 시장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한 번 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고순도 산화철이라는 것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컨버터 소재, 여기에 페라이트 코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시장에 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사들도 탄탄해요. 중국에 있는 뭐 중국 TDK나 일본의 TDK 도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 실적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전기차에서 꼭 필요하고 요 작은 소재지만 요 작은 소재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차는 앞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좀 올라 있는 것 같지만 네. 조정이 있어도 흔들림에 작은 흔들림으로 끝날 것 같고요. 꾸준히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2주에 대해서 작은 조정 이후에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